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9월 조정의 트리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시중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9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9월 달은 계절적으로 약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이 실제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그 각각의 그 조정의 트리거가 얼마나 확률이 그 높은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정의 트리거를 싹 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즉 시장에서 좀 그 급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싹 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미리 악플 다실 분들을 위해서 좀 미리 좀 방어를 하고 들어가자면은 이거는 조정의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라는 게 뭐죠? 가능성만 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이 오니까 주식 다 팔고 쇼쳐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썸네일도 조금 자극적으로 나갈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폭락 온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오해하셔가지고 악플 다실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말 그대로 가능성만 있다는 뜻인 거니까 꼭 염두하고 시청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트리거는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9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사실 지금 패드워치라는 걸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패드가 금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걸 베팅하는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현재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사람들이 대략 87% 정도가 됩니다. 이미 시장은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데 거의 풀베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월가에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의견이 지금 매우 분분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은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냈고요. 실제로 월가에 있는 그 여러 기관들의 의견 종합해 보면은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어떤 하우스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하우스는 특히나 이런 JP모건 같은 곳들은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 사실 9월 달에는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여기 있는 게 그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곧 발표될 PC이거든요. 이번 달 PC는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은데 다음 달 PC부터는 조금 높아질 것 같다. 즉 물가가 지금 오르는 경향을 보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된 거는 8월부터입니다. 8월 달 물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한 건데 8월 물가는 이제 9월에 나오죠. 그래서 페드 이사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이 그 주는 영향을 파악하려면은 최소 데이터 몇 개 더 봐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 건 8월이기 때문에 8월 달 데이터, 즉 그게 발표되는 9월 달까지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그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걸 우리가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9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린다면 시장에 충격이 올 거고 그러면은 그게 곧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시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트리거고요. 이건 다들 아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 즉 TGA라고 합니다. 이거를 재축적하는 게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재무부가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현금을 다시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8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추가로 3천억 달러를 그죠?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요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현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채 발행을 늘려야 됩니다. 단기채 발행을 저희가 T빌이라 그래요. T빌, 트레저리 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3천억이나 되는 돈이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게 보통 증시나 그런 데서 돈이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단기 유동성이 흡수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이 여기에서 있고요. 그러면 증시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여기 T빌로 올 가능성이 생기죠. 특히나 이제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직접적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들어간 시점에서는 더 이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9월 15일은 미국은 법인세 납부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법인세 납부일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걸 팔아서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도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야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단기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연준이 현재 그 여기 RRP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오버나이트 영레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영레포가 현재 지금 거의 바닥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단기 자금 창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필요했을 때 연준에 가서 이제 이 RRP 잔고를 가지고 이제 이걸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기 유동성의 소스 중 하나가 여기 있는 요 RRP인데 이 RRP가 현재 지금 거의 바닥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단기 유동성이 곧 증시나 다른 자산군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인세 납부랑 분기말이 겹치게 되면은 레포 금리랑 여기 이게 이제 SOF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단기 금리거든요. 이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증시에는 쇼크로 올 수가 있어요.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26일부터 SR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RF. 이건 뭐냐면은 초단기 거래 창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오전, 오후 상시화 시켰어요. 즉 이제 유동성 쇼크가 올 것 같으니까 RRP가 줄어드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미리 열어가지고 대기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된다는 게 만약에 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쇼크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단기간에 유동성 발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일본 채권 금리 오르는 게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데 일본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3.2%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본 장기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과 유럽의 장기 국채 금리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일본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본 국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일본 국채 쪽으로 수요가 계속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의 리밸런싱 매도가 이제 이 유럽과 미국의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기물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겠죠. 그렇게 돼서 이게 위험 자산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네 번째 리스크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정치 리스크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준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가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파월을 흔드는 걸로 못 알아서 이제 리사쿡 이사는 직접 해임하겠다 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물에 프리미엄 점프가 생깁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멀티플에 압박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 리스크는 뭐냐? 실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 밤입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마 내일 새벽일 것 같은데 그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이때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이익 모멘텀이 꺾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고평가된 AI 관련 성장주들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리스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면밀히 보셔야 할 겁니다. 특히나 9월에 조정이 올 거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약세라는 요인도 많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하락 방향으로 가리키는 게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계절 요인이나 이런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좀 팔아볼까? 라는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트리거 후보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트리거가 실제로 조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단지 트리거 후보들일 뿐입니다. 별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당장 모든 주식 팔아라, 쇼패팅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 굵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돼서 급락이 온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트리거들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면밀히 관찰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리스크로 실제로 터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리스크 요인이니까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리거들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이 트리거가 발동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회를 찾아야죠. 뭐 이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빅스에 투자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저희 VIP 전략에 하듯이 옵션 같은 걸 해치할 수도 있겠죠. 저희 VIP는 그렇게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매크로 시그널과 차트가 겹칠 때 이때는 베팅 강도를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차트상으로는 심리가 약간씩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9월에 조정 온단 말을 워낙 많이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매크로적으로 위기가 보이더라도 시장이 계속 오르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다 조정의 트리거 역할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시장이 계속 쭉 오르겠죠. 그때는 즉시 인정하고 올라타야 됩니다. 결국엔 돈은 시장에 벌어다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과 역행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트리거인 거니까 이걸 보고서 당장 베팅하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앞으로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